네, 심플 영어 독자 여러분. 네, 오늘도, 이번 시간에도 영어의 아름다움과 논리를 한 번 더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요거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has worked hard, 이것도 다 했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where, 요거만 이제 남아있어요. 자, where 요거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사로 이어지는 다른 말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where. W-H-E-R-E 이렇습니다. where.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울 때는요. where 이러면은 이거는 의문부사다 이렇게 배웠어요. 의문부사. 의문부사다. 즉, 부사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뜻은 어디에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그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뭐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이런 뜻인데. 그런데 사실 이건 부사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너무 투박하게 배웠어요. 일본 사람들이 좀 그 체계를 좀 오해라고 잘못 세우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의문부사가 아니고요. 의문사는 맞아요. 이거 의문사거든요. 의문사라고 하는 말은 의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의문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그 품사가 아니에요. 품사가 아니고 의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의문사라고 그러는데 얘의 고유한 이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고유 명사입니다. 얘의 그냥 이름이죠. 이런 걸 의문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품사로는 어떻게 되느냐? 의문사 품사로는 그렇죠? 자, 준동사이지 않겠습니까? 준동사. 그 다음에 준동사가 되고 여기 명사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형용사도 되고요. 부사로도 전환됩니다. 이 네 가지 이게 서로서로 이렇게 서로서로 전환된다는 것이 바로 영어의 황금 룰 아니겠습니까? 자, 준동사는 뭐로 쓰이죠? 스스로로 쓰이는 거죠. 스스로로 쓰이고. 명사는 주 아니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 주로 쓰이면 주격이라고 그러고 목적으로 쓰이면 목적격이라고 그러죠. 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부사는 요거를 갖다 수식하면 부사로 쓰이는 거죠. 이 네 가지로 다 쓰이는 것이 바로 준동사의 아주 뛰어난 특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는 이 스스로로 쓰이는 준동사만 알면 다 알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영어가 어떻게 되죠? 지금 알고 있는 영어보다도 한 단박에, 한 10분의 1로 대만에 그냥 단박에 쉬워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의문사, 관계부사라는 말도 했었어요. 관계부사.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관계부사라고 하는 말은 앞말과 뒷말을 서로 관계시켜주면서 부사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관계부사라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하게 느껴지는데 영어는 그렇게 아무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계부사라는 말은 사실상은 우리 심플 영어에서는 전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너무 좀 황당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거 열심히 배웠고 뭐 열심히 그렇게 해서 또 가르쳐 본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창피하기도 해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영어의 본질을 잘못 오해한 데서 오는 착각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하다 보면은 어렵죠. 어렵게 전수를 하고 왜냐 안 맞으니까 어렵죠. 배울 때도 어렵고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건 수고라고 해서 외워야 되는 이런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영어의 황금률을 알면 쉽습니다. 자, 준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는 항상 전환되어 자유자재로 쓰인다라는 것을 아시면 이제 그 자리에서 영어가 바로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의문사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where는 어떤 뜻일까요? 이건 어디엔가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의문사로서 이거는 어디엔가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엔가 몰라요? 어디엔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엔가에 있다. 이게 원래 where의 뜻이잖아요. 본래 뜻이에요. 자, here 이러면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죠. here 여기에 있다. 이거는 분명히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자, there. 그러면 저기에 있다. 분명히 정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디엔가에 있다. 모르는 것. 이게 어디엔가에 있다. 이것이 바로 where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준동사죠. 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떻게 하고 she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살고 있어요. lives. 그녀는 살고 있어요. 어디에? here.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녀는 여기서 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게 주어죠. 문장 주어는 있습니까? 이게 문장 서술어죠. 자, 여기 문장 서술어 1이잖아요. P1이죠. 이제 뭐 P1이라고도 다 알아들으시죠? 그럼 P1은 어떻게 해요? P를 갖다 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부사 아니에요. 부사를 해가지고 리버스를 갖다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 한정해 줄 뿐이에요. 요 행위 범위, 요 선행 스스로의 행위 범위를 후행 스스로가 한정해 주는 거죠. here는 후행 스스로예요. 여기에 있다. 살고 있다. 여기에서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She lives here. 그러면 P 플러스 P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P잖아요. 그럼 요건 SP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전체는 S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너무 시원하죠? 자, 그 다음에 she lives there 이렇게 해보세요. 저기에서 살고 있다. 이것도 이렇게 한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근데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하죠? 그러면 she lives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 사는지 모른다. 그럼 she lives where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어디엔가에 그녀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어디엔가에 그녀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엔가에 그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문사 아니겠습니까? 의문사는 제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의문사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문두로 가는 거예요. 문의 대가리, 문의 제일 처음으로 가는 거죠. Where she lives, 이거는 당연히 의문사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일 앞으로 가게 됩니다. Where she lives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거죠. 왜냐? 이거 의문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문장 수수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의문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자, 의문사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 서술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문장 서술 일부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의문사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Where she lives라면 어디엔가 그녀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엔가 그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의문사로 구성되는 의문사를 포함한 절이라고 그래서 의문사 절이라고 그러죠. 접속사가 인도하는 절은 접속사 절이라고 그러고 의문사가 이렇게 인도하는 절은 의문사 절이라고 그러죠. 단순하죠. 그 용어가 함축하는 바가 그 뜻하는 그 용어 함축하는 바가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사절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문사가 인도하는 절을 의문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의문사절은요, 독립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문문이 되잖아요. 독립적으로 쓰이면. 그리고 가장 큰 특질이 얘들은 의문문으로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문문으로 쓰이면 얘는 이제 그 독자적으로 쓰이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의문문에서는 우리 규칙이 있죠. 의문문에서는 이것이 의문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문장 서술어 중에서 문장 서술어에 있는 비동사 내지 조동사를 주 앞으로 끄집어내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의문문이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서술어 보세요. 문장 서술어잖아요. 여기에. 자, 문장 서술어에 있는 뭐라고요? 비동사 내지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그 다음에 비동사가 없으면은 요 조동사 두 개 중에 반드시 하나는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lives는 어떻게 될까요? lives는 does 플러스 동사원형 live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게 시간 조동사잖아요. 요 시간 조동사를 갖다가 주 앞으로 옮겨주면 이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옮겨줘 볼까요? 의문사는 여전히 제일 앞에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하니까 where, 자, does. 자, 이건 시간 조동사가 나갑니다. 조동사입니다. she, 자, live. 그럼 결국은 lives가 이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요 분해된 부분 조동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 조동사가 요 주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퀘스천 마크를 찍어주면 이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럼 where does she live? 이러면 그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의문사가 말이에요. 가장 큰 특질은 의문문이 되는 게 특질 아니겠습니까? 독립적으로 쓰이면 의문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딱 접어두시고요. 그럼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을 때. 자,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볼까요? 이런 건 이제 정말 재미있으십니다. Where she lives. 이러면 첫째는 얘가 이게 의문사절이 보세요. 의문사절이잖아요. 자, 의문사절은 품사가 아닙니다. 그 품사별로 이제 구별이 또 되는 거죠. 일단 준동사가 됩니다. 그럼 준동사가 되면 준동사절이죠, 얘는. 절이면서 준동사니까 준동사절이 됩니다. 뭘 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where she lives라면 어디인가 그녀가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어디인가 그녀가 살고 있다. 자, 어디인가 그녀가 산다. 이런 겁니다. 그거는 어디인가 그녀가 산다. 이게 준동사절이에요. 어디인가 그녀가 산다. 그럼 얘가 명사절도 될 수 있겠죠. 명사절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이 명사가 돼야 되니까 어디인가 그녀가 사는 곳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인가 그녀가 사는 곳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그냥 그녀가 사는 곳 이렇게 됩니다. 그녀가 사는 곳.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건 명사절로도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용사절로 한번 써볼까요?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의 역할을 하면서 절이 되면서 명사를 수식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사 수식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엔가 그녀가 살고 있는. 자, 어디엔가 그녀가 살고 있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디인가 그녀가 산다. 이게 이제 준동사절이죠. 그 다음에 명사절은 어딘가 그녀가 사는 곳. 자, 그녀가 사는 곳. 이렇게 됩니다. where she lives 이러면 이게 그녀가 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이제 수식해야 되잖아요. 뒤에 있는 명사든지. 이게 왜 뒤에서 이제 꾸며줄 수밖에 없는 게 기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어딘가 그녀가 살고 있는 해가지고, 뭐 장소니 해가지고, 뭐가 이제 앞에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이 명사절에서, 명사절은 당연히 명사가 다시 또 준동사가 되기도 하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재준동사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준동사가 되는 것. 그러면 그녀가 사는 곳이다. 이렇게. 그녀가 사는 곳이다. 이렇게 되면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재준동사라고 그러잖아요. 재준동사.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이 준동사가 명사로 쓰이면서 다시 이 명사가 다시 준동사로 되는 것. 이 재준동사가 영어의 멋입니다. 요걸 모르면 참 영어의 특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녀가 사는 곳,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가 다시 또 준동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사는 곳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사로도 되는데, 부사로 주로는 안 써요. 부사로는 거의 안 써요. 대부분 준동사로 쓰이는 거죠.
어디인가 그녀가 산다. 부사로 안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만 해도 모든 것을 다 거의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의문사절이 각각 준동사절로 쓰이고 명사절로 쓰이고 형용사절로 쓰인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나는 I live, 나는 살고 있어요. Where she lives. 그러면 자, 그녀가 어디에선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그녀가 어디에선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인가 그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준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말이에요. where라고 하는 것은 요 절에서 요 절만 보면 요 절에서 그녀가 어디에선가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여기서 준동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준동사 이끌은 이 의문사절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다시 준동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는 준동사절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이 준동사라고 하는 의문사잖아요. 준동사라고 하는 의문사가 인도하는 절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또 준동사절이 되어 있는 거죠. 볼까요? 자, 그녀가 어디에선가 살고 있다. 그녀가 어디에선가 사는 곳에 나는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수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단순 수술어잖아요. 단순 수술인데 문장 수술어 함께 있음으로써 P1으로 우리가 기재해 주죠. 그럼 P 플러스 P1은 P잖아요. 그럼 이 결국은 S 플러스 P 플러스 P1인데 결국은 S 플러스 P로 끝나는 거죠. 나는 어디에선가 그녀가 살고 있는데 그녀가 살고 있는 어디에선가 나는 산다. 즉 그녀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는 산다. 이게 바로 영어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의문사잖아요. 요 의문사가 지금 준동사잖아요. 어딘가에 있다. 자, 그녀가 어디인가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의문사가 인도하는 절이 지금 의문사절이 되어 있는데 이 의문사절이 품사상으로는 지금 준동사가 되어 있는 거죠. 준동사가 되어가지고 단순서술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단순서술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살고 있는 어디에서 나는 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S 플러스 P 플러스 P1이에요. 이건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준동사절이죠. 준동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명사절을 한번 들어볼까요? 명사절. 자, 나는 No, I know 이러면 알고 있단 말이죠. 뭘 알고 있느냐 하면 Where she lives 이래 보세요. 그녀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녀가 살고 있는 곳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녀가 어디에선가 그녀가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해도 돼요. 또는 그녀가 살고 있는 곳도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뭘까? 이게 명사절, 이거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어디에선가 살고 있는 곳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녀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둘 다가 뭐죠? 명사절이에요. 명사절로 쓰이는 거죠. 일단 준동사절로 쓰여있고 그 다음에 명사절로 쓰여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준동사 한번 볼까요? 제준 this is 이곳은 요거는 이제 지금은 뭐라는 거죠? Where she lives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이다. 요거는 그녀가 살고 있는 곳 이 말이고 요거는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녀가 사는 곳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건 제준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곳은 그녀가 사는 곳이다. 그럼 요건 is 플러스 이건 준동사 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앞에 가지고 문장 스스로가 됩니다.
자, 이 참 간단한 논리인데 이때까지 다른 어떤 생각이 젖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전환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근데 한 번만 전환이 되면 그만큼 쉬울 수가 없어요. 자, 그만큼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준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그냥 명사절이잖아요. 요건 명사고 요건 제준동사예요. 그녀가 살고 있는 곳만 알고 있다. 여기는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곳이다. 이게 이제 스스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자, 이게 또 형용사절로 쓰이는 것도 한번 볼까요? 형용사절로 쓰입니다. 자, the place. 자, 장소란 말이죠. The place where she lives. 이러면 이거는 어디인가 그녀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형용사절로 쓰여 있잖아요. 그럼 어디엔가 그녀가 살고 있는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왜 뒤에서 꾸며주느냐 하면 기니까 문장의 균형을 위해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자, the place, 장소, where she lives, 그녀가 살고 있다. 어디엔가 그녀가 살고 있는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의문사가 말이에요. 얘 의문사가 여기서 준동사가 되고 요 의문사가 요 전체 동사절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의 형용사절이 돼 가지고 있는 이것을 괜히 말이에요. 뭐 관계부사니 뭐니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영어를 관통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원칙이 이거잖아요. 자, 단어가 있어요. 구가 있어. 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품사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자, 준동사가 되고요. 자,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이 이치를 갖다 깨달으셔야 돼요. 단어거나 구거나 절이나 이건 다 준동사가 되면서 준동사가 되는 동시에 이렇게 다 전환될 수 있다는 것. 요만 아시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의문사절도 접속사절도 의문사절이나 접속사절이나 절이긴 마찬가지잖아요. 절도 다 같이 요 절이잖아요. 이 절은 준동사가 되고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된다. 이런 것. 언제 준동사가 되느냐면 이거는 스스로 쓸 때 준동사가 되는 거고 요거는 주어나 목적어가 될 때 쓰이는 거고 요거는 명사를 수식할 때 쓰이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것을 아시면 너무나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부사라고 하는 말이 발을 디딜 틈이 전혀 없는 거죠. 자, this is where she lives. 그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동사에서 이게 이제 형용사절로 바뀌면 어디엔가 그녀가 살고 있는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the farmer, 자, 농부가 has worked. 자, has worked 이러면 일해 두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기간 행위를 말한다고요. 기간 행위 중에서 결과 일을 해두고 그 일을 해둔 결과가 현재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지금까지 자 열심히 이건 P1이라고 그랬죠. 부사 아닙니다. 이건 P고요. P 플러스 P1은 합해서 P입니다. 그죠? 이제까지 열심인 상태에서 이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열심인 상태에서 일해 두었던 곳에서 이런 이야기죠. 곳에서. 근데 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순수한 부사죠. 단지 그럼 요 뒤에 나오는 요 준동사 전체를 갖다가 이 준동사잖아요. 준동사 전체를 갖다가 on이가 이제 강조해 주는 거죠. on이 다음에 플러스 준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부사라고 하는 것이 준동사, 형용사, 명사 이런 걸 수식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 준동사 전체를 강조해 주는 거. 단지 뭐뭐에서. 그러니까 only가 지배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단지 농부가 열심히 일해둔 곳에서 grows, 자랍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랍니다. grows, 뭐만 곳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저기서 crop, 자, 농작물은 자랍니다. where, 뭐만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곳에서
잘합니다. 이게 P 플러스 P1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 요거는 요 준동사가 준동사절을 이끌고 있죠. 요거는 플러스 S 플러스 P니까 요게 이제 준동사절이지 않습니까? 요 준동사절이 하나의 준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순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뭐뭐가 뭐뭐하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럼 요거는 S 플러스 P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처음에 맞닥뜨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자, 항상 준동사란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준동사란 개념만 생각하고, 그 준동사가 항상 이렇게 그 명사, 형용사, 부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만 잘 깨달아 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플러스 스스로가 이렇게 될 때, 뒤에 있는 스스로는 앞에 있는 스스로를 스스로 행위법을 한정해 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걸 갖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영어가 너무 쉬워집니다. 혹시 옛날 그 방식대로 이렇게 너무나 젖어 있으면 좀 그 방식에 걸려서 잘 이해가 안 되실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이렇게 좀 놓아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길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한번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